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평화경제라는 해법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 새벽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시기가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북미회담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주사위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통일부 장관 지내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우리 대북정책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핵심부터 여쭙겠는데요. 4차례나 연속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 속셈이 무엇일까요? 북이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한미동맹의 군사훈련입니다. 군사 연습할 때마다 경기를 일으켜왔습니다. 아무리 규모를 줄이고 방식을 바꿨다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시작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출하고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행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텔스 F-35 도입 등 남쪽의 군비 강화 여기에 대한 거부감도 아마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은 타겟은 우리다, 즉 남한, 한국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한하고 한국 사이에 썩 기류가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한국을 때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남쪽에 돌리는 측면이 있지요. 하노이 회담 6개월 전에 9.19 작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평양 합의, 평양 선언을 통해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단서가 있죠.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상당히 북으로서는 담대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부분에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는 남쪽에 숙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하노이에서 이것은 거부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 2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나러. 그때 푸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배신당했다. 그 배경이 그때 2월에 푸틴을 만날 당시에 남쪽에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된 일정이었습니다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고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적개심을 표출했다는 건데 아마 이것도 개인 감정도 적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이후에 지난 6개월 이상 북은 일체 지금 남쪽의 노크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만 여쭙겠는데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도 폐기할 수 있다. 이 말에서 그 상응 조치가 아까 미국을 설득하는 거라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을 설득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상응 조치가 될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이 뭐냐면 9글자거든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런데 작년 6월 싱가포르가 올 지금 8월 1년 2개월 14개월이 지났는데 북미 관계는 새로운 북미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은 새로운 북미 관계로 미국이 한 발을 내딛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지 않고 정체돼 있고 경제 제재는 풀어주지도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보네요. 한국이 계속해서 트럼프를 따라다닌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나 미국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미국 하는 대로 끌려다닌다고 하는 그런 불만을 갖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다. 무효화시켜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걸까요? 일리가 없죠. 일리가 없어요. 실태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적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고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렇죠. 남북 충돌로요. 9.19 군사 합의는요. UN 제재의 틀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결단해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자. 예. 그래서 사실상 남북 간의 전쟁을 끝내자는 큰 합의거든요. 네. 이걸 깨자는 것은 도대체 이분들의 한반도 비전은, 평화 비전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뭐 아주 정말 꼭 깨야 된다 뭐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나가거나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수긴 한데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국심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애국심은 평화를 만드는 게 애국심이죠. 예. 그래서 이 애국심은 방향을 잘못 설정한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남북 대결, 적대 속에서 반사 이익을 누려온 이런 DNA가 상대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보수가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독일 총리를 보수 총리인 콜 총리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나오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 남북 경협으로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한 그 담화가 사실 머쓱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혹은 또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해법이죠. 그리고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 경제, 통일 경제로 가게 되면 일본을 넘어선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현실이고요. 다만 당장 8월 달에 지금 8월 말에 본격 시행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등에서는 이거는 지금 초점이 빗나간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뭐든지 이제 대통령의 언급은 때에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네, 이제 때에 적실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관역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말하기를 문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그랬겠느냐. 일부러 남북 경협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니네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은 뭐 싫어하는 얘기를 서로 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좀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들 간에는 아베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은 안이 최종 안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아베 총리는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 모두 언제나 협상할 수 있다 하는 목선을 깔은 거거든요. 예. 외교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 간에 지금은 좀 멈춰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약간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 북한의 미사일을 괜찮다라고 말하던 미국이 갑자기 2011년 3월 이후에 북한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90일 무비자 입국 그 조치를 혹은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압박하도록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흐름에서 악재지요. 그리고 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9월 달에 평양에 다녀오셨죠. 회담 때 왔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건 지금 미국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미국 시민이 북한
여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은 걸 풀어줘야 할 때가 이건 돈도 들지 않는 거고. 네. 싱가포르 합의에서 약속했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역행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할 시점인데 이것을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은 미국에 무비자로 못 들어온다 이런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미국은 관료제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시점에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방향의 움직임이다.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오히려 방향을 지금 거꾸로 잡고 있다. 걱정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미국에 무비자를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평양에 그렇지 다녀왔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서로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 정상회담 이게 이제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상회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만 네? 시기를 예측하기는 지금은 점치는 일이고요. 이제 미국이 지금 지난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3자가 악수도 했고 사실상 북미 간 판문점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넘어갔다고. 기억하시겠지만 2, 3주 내에 7월 중순에 실무회담을 하겠다. 합의를 했거든요. 네. 국제사회에 대한 발표가 된 건데 지금 2, 3주가 아니라 7월 중순이 아니라 8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양쪽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일방 통행 지금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 원하는 걸 많이 안단 말이죠. 선의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데 지금 미국은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세계는 끝까지 풀 수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되풀이한다든지 그리고 북은 남쪽에 대해서 왜 이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짝으로 갑니다. 그렇죠. 남북관계가 소통이 될 때 북미관계가 움직입니다. 네. 남북관계가 막히고 적대로 흘러가게 되면 북미도 막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북미가 안 되고 있는데 남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를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방으로 남북을 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걱정입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전화 연결한 김에 당내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민주평화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 저번에부터 계속 들렸는데 비당권파들 그중에서 특히 박지원 의원이 오늘까지 정동영 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답변 정해지셨나요? 의원들의 불안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기가 살려고 바둥거리는 것을 국민들은 곱지 않게 봅니다.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속에서 살 길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권노갑 고문님, 정대철 고문님 두 분께서 이른바 중재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함께 해라, 함께 가라,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면 함께 가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네. 저는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이것을 거부한 셈이거든요. 그러네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다 내려놓자, 대표를 사퇴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다 내려놓자는 것에서 지금 박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뭘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분명치 않지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것인지 또 아니면 수도권 지지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도권 지지율을 위해서 내가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대의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민주평화당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불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불안감을 말하는 거죠?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죠. 총선에 대한 불안감.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부 호남 지역구예요. 그렇죠. 호남의 지지율은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38명이 있던 안철수 대표 때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3.5%였고, 지금 호남에서 평화당의 지지율은 10%가 넘습니다. 이 10%를 20%로 함께 뭉쳐서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고, 1대1로 되게 되면 의원들 경쟁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총선 가능성이 있는데, 이합집산, 그것이 살 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네, 그렇다면 새로운 신당으로 하더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 대표님의 답변은 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미 답변은 했습니다. 네, 그 제3지대 모색이라는 말도 조금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건지 이것도 조금 아직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또 대표님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파악한 걸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국회 문광희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